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35K까지 내려갔던 비트코인은 36K 초중반대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 미국과 SEC에 의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왜 위로 갈 수밖에 없는지, 곧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그 증거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비트코인 가격은 35K 후반대까지 내려가면서 현물이 던져지면서 내려갔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현물에 매수세가 붙으면서 36K 위로 올라오면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35K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세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약간 거짓말처럼 35K 밑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소식들이 조금씩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을 반등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뒤에 이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장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 뒤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다만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의 현물 매수세를 보게 되면 조금씩 꺾여가고 있는 숏 포지션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걸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흐름이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38K에 있는 이 저항대 라인이 더 진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6K, 5K 위에서 횡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34K에서 35K의 현물 매수세가 조금씩 붙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이 35K 라인과 38K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도 불편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 밑으로 빠지는 것도 불편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이 두 세력 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보다도 뭔가 조금 더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왜 그러냐?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10월 달에 쭉 올라오면서 11월 달은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알트코인들이 쫙쫙쫙 올라와 주는 아주 기분 좋은 장이었고,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이게 반전이 되면서 고점에 샀던 자기 알트들이 조금씩 다 물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도미넌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 내려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다시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코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을 매매하는, 뭔가 장이 좋아졌나 보다 하고 매매를 막 신나게 달려 들어갔을 때 조금씩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장은 좋아졌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 충분한 한 5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말이기도 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11월 달에 나와야 했던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이 승인 두 가지 다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코인 시장이 일부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뒤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 이 연기는 사실 당연한 거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글로벌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해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거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할 때 이 딜러들, 그걸 브로커들, 이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이런 것들을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SEC가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EC가 이렇게 해야 자기들이 현물 ETF를 승인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안 될 거였으면, 애초에 안 될 거였으면은 그 진작에 잘랐을 텐데 뭔가 수정안을 계속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열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SEC가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형국이다. 2023년도에 갑자기 기습으로 나올 수 있는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트레이딩을, 혹은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서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이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장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돈을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 얼리에 들어오신 거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뭔가 좋은 코인이라고 하면은 자르기보다는 내가 이 코인을 매수한 근거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한국어 버전으로 해석했을 때 SEC가 거래소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 현금 결제 방식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뒤로 연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연기되고 자기들이 거절하는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거래소 리스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고무적인 사실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소식은 코인 시장에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 일부 상승에 견인을 했다. 그러니까 글로벌로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장이 좋지 않아져가지고 많이 힘들고 아프고, 또 내 코인은 마이너스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그런 시점이 됐어요. 한 5일 정도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단기로 장이 살짝 올라와가지고 또 일부 코인들 상승을 하고 있는 내 코인이 아닌 경우에도 인내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잘 가고 있다라는 그 흐름, 투자의 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도지도 조금 올랐었고, 그 다음에 니어도 올랐었고, 티아가 많이 올랐었죠. 셀라스티아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장이 전체적으로 다운을 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사람들 기분이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주말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코인 시장이 이거 뒤에서 SEC와 거래소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신청하는 애들이 다 작업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면서 투자에 대를 세우고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어제 뭐 알트코인들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을 계속 던지는 고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이더리움을 던지는 거 매도가 멈추고 나서 알트코인의 급락이 멈춘 시점과 매우 동일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단기 수익 실현인지, 아니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와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고래들이 던졌었다. 거의 이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 나눠고 던져가지고 사람들이 언제 끝나냐고 막 보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아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타, 연초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까먹으셨는 분도 있는데, 올디너스 비트코인 NFT가 한때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도미넌스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디너스가 거래 대금으로 과거에 핫했을 때보다도 더 많이 거래가 차지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그 안에서는 매수 매도,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민팅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증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완전히 미쳐 돌아갔었잖아요. 잘 우리가 이걸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변화의 흐름도 이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렇고 올디너스도 그렇고 그냥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이 다 안녕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인 흐름이 내 코인이 일부 물리고 단기적으로 알트코인이 빠져가지고 아플 수 있지만, 그냥 시장 자체는 건강하게 잘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골든 크로스가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장에서 반전을 했을 때 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할 거라고 봤었는데, 이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 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요 구간이 남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반감기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장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헐레벌떡, 너무 성급하게 달려오기보다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긴 호흡으로 함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기회는 아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면서, 막 업비트 빗성 가셔가지고 막 오르는 코인들 그냥 그거 나도 타야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포모 오시지 마시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멤버십 라이브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김치 코인들이 막 펌핑이 되는 게 있잖아요. 패턴이 급해졌어요. 그 친구들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고, 거기에 목매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델리티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 신청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그 ETF를 승인 신청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 이더리움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 잠잠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살펴보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더리움과 저는 이더리움을 둘러싸고 있는 코인들은 앞으로 코인 시장에 절대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코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정말로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 다하고 있다라는 게 장이 바뀌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CME 옵션 볼륨인데 옵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기관밖에 없죠. 네, 그 양이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 기관들의 비트코인의 사랑,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거는 그냥 거래량이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가 아까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코인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로 이 도지를 힐링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건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요. 저 도지 아예 없습니다. 도지코인이 어떻게 지나갈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도 도지를 굉장히 롱텀으로 홀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가지고 왔고 도지코인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잠깐 아프지만 알트코인의 미래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좋은 장이고 저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또 아플 수도 있죠. 이렇게 가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에서 좋은 코인을 잘 고른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꼭 아시는 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SEC와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미국 채권을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무도 안 사고 있다라는 게 지표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흐름이에요. 10년 평균의 흐름으로 이 부분이 아주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거를 이슈 제기를 하는데 누가 사주냐 이런 물음표를 띄우는 거예요. 글로벌로 원래는 중국하고 일본에서 사주는데 일본도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냐면 일본도 이제 미국채보다는 자국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채 막 던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미중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사줄 수 있고 그러면은 남은 건 어디서 사냐? 2024년도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바이백이 있는 해입니다. 그 부분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또 시장에서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국 채권은 미국이 산다. 시장에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봐야 되는 거 국제유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배럴달 75불까지 빠졌는데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제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가 원활하게 돌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원유는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예요. 지표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원유가 빠지고 있구나.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다운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꼭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먼이 이사회에 의해서 오픈 AI에서 잘렸다고 해요. 저는 그거 유료 구독을 하면서 AI의 위대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깜짝 놀랐고 구글의 전 회장이었던 앨렉스 미츠가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뭐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놀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